여러분, 혹시 잡초를 뽑느라 지친 그 밭두렁이 사실은 해마다 밥상에 올라올 보물자리였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여름에도 허리를 굽혀 잡초만 뽑고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풀과 싸우는 방법만 배웠지 풀보다 먼저 좋은 작물을 안치는 방법은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 텃밭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작은 텃밭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오래 즐기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밭일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잡초가 무서운 이유는 잡초가 특별히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땅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그대로 닿고 흙이 드러나 있고 사람이 잠시 손을 놓은 자리에는 언제나 잡초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잡초를 없애려고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먹을 수 있는 작물을 먼저 심기 시작했습니다. 밭 가운데가 아니라 밭두렁, 울타리 아래, 물길 옆, 그동안 풀만 무성하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해마다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던 땅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 번 심으면 오래 먹는 작물 이름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작물은 햇볕 많은 가장자리에 맞고 어떤 작물은 축축하고 서늘한 곳에 맞으며 어떤 작물은 너무 번지지 않게 잘라주어야 오래 갑니다. 오늘 저는 부추, 아욱, 들깨, 돌나물, 머위, 미나리, 참나물, 바디나물처럼 밭 가장자리를 살릴 수 있는 작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심고 어떻게 돌보고 언제 덜어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마와 한여름 더위, 그리고 겨울을 지나 다시 올라오는 힘까지 함께 생각해야 진짜로 오래가는 텃밭이 됩니다. 이제부터 잡초와 힘으로 싸우는 밭이 아니라 좋은 작물이 먼저 자리를 잡아 스스로 밭을 지켜주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물을 고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텃밭은 씨앗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추가 좋다더라, 미나리가 잘 번진다더라, 돌나물이 잡초를 이긴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아무 곳에나 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오히려 주작물을 방해하고 밭이 더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텃밭을 오래 하면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은 밭을 3곳으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가운데 두둑은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배추처럼 그 해의 주작물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번지는 힘이 강한 작물을 함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둑의 가장자리입니다. 이곳에는 부추, 아욱, 들깨처럼 잘라 먹기도 쉽고 너무 번지면 손으로 정리하기도 쉬운 작물이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울타리 밑, 밭두렁, 물길 옆, 그동안 풀만 자라던 빈 땅입니다. 이곳에는 돌나물, 머위, 미나리, 참나물, 바디나물처럼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땅을 덮어주는 작물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는 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적어도 2주에서 3주 전에는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얇게 넣고 흙과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덜 썩은 거름은 뿌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고 고토석회를 쓸 때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흙 상태에 맞게 조금씩 써야 합니다. 장마 때 물이 고이는 곳이라면 두둑을 조금 높이거나 작은 물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풀을 막겠다고 덮개를 너무 두껍게 덮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른 잎, 접집, 마른 풀, 깨끗한 종이판은 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마철에는 뿌리 가까이를 너무 답답하게 막으면 오히려 습기가 차고 벌레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흙을 덮을 때도 계절을 보아야 합니다. 마른 계절에는 보온과 보습이 중요하고 비가 오래 오는 계절에는 통풍과 배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본을 알고 나면 이제 어떤 작물을 어디에 앉혀야 하는지 훨씬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기 좋은 작물은 부추, 아욱, 들깨입니다. 이 3가지는 밭두렁이나 두둑 옆에 심어도 관리하기가 비교적 쉽고 눈으로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먼저 부추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여러 해 동안 올라오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다만 부추도 그냥 방치한다고 계속 굵고 싱싱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햇볕이 적당히 들고 물이 잘 빠지는 가장자리에 한 줄로 심어두면 관리하기 좋습니다.
수확할 때는 땅에 바짝 붙여 자르지 말고 처음에는 3cm에서 4cm 정도를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다시 자를 때도 너무 낮게 자르지 말고 지난번 잘린 자리보다 조금 위를 자른다는 마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한번 베어 먹은 뒤에는 완숙 퇴비를 아주 조금 흩뿌리거나 묽은 유기액비를 가볍게 주면 다음 잎이 훨씬 편안하게 올라옵니다. 심은 지 2년에서 3년이 지나 잎이 가늘어지고 포기가 답답해 보이면 흙이 나빠진 것만 탓하지 말고 포기 나누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욱은 부추처럼 같은 뿌리에서 오래 사는 작물은 아니지만 몇 포기를 남겨 꽃을 피우고 씨앗을 떨어뜨리면 이듬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욱은 두둑 가운데보다 가장자리에 띠처럼 심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잎이 넓어져 땅에 닿는 햇빛을 줄이고 그만큼 잡초가 올라올 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너무 빽빽하면 장마철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아래쪽 늙은 잎은 조금씩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들깨는 밭 경계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잎을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가을에는 씨앗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오면 꼭 붙여 주어야 합니다. 빽빽한 들깨는 키만 크고 줄기가 약해지며 잎도 작아집니다. 잎을 먹을 나무는 자주 따주어 새 잎을 받게 하고 씨앗을 받을 나무는 너무 심하게 따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나누어 관리하면 같은 들깨라도 훨씬 오래,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땅을 덮어주는 힘이 더 강한 작물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돌나물과 머위입니다. 이 두 작물은 잘만 자리 잡으면 그동안 잡초가 먼저 차지하던 가장자리를 조용히 바꾸어 줍니다. 돌나물은 특히 번식 방법이 쉽습니다. 씨앗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줄기를 조금 잘라 촉촉한 흙 위에 얹어두면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나물은 밭의 빈 가장자리,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 곳에 잘 맞습니다. 다만 이 힘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조심할 점입니다. 주작물 가까이에 두면 어느새 옆으로 번져 들어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리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돌나물은 낮게 깔리며 흙을 덮어주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 잡초가 자랄 자리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게 깔려 밑이 축축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한 번씩 손으로 들어보아 속이 너무 답답하면 일부를 걷어내고 다른 빈자리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물은 아침에 가볍게 주는 것이 좋고 해가 지는 무렵에 축축하게 적셔두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위는 돌나물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머위는 촉촉하고 서늘한 곳을 좋아합니다. 울타리 아래, 큰 나무에 성긴 그늘, 오후에 햇빛이 조금 약해지는 자리라면 잘 어울립니다. 잎이 넓어서 땅을 덮는 힘이 좋고 그늘을 만들어 잡초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잎이 넓은 만큼 주변의 작은 채소의 햇빛을 빼앗을 수 있으니 가운데 두둑에는 맞지 않습니다. 머위가 너무 커지면 포기가 답답해지고 잎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봄이나 가을에 포기를 나누어 숨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때는 너무 늙은 잎보다 적당히 부드러운 잎을 고르고 끓는 물에 데쳐서 특유의 맛을 부드럽게 한 뒤 밥상에 올리면 부담이 적습니다. 돌나물과 머위는 모두 좋은 작물이지만 좋은 작물일수록 제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둘은 밭 가운데의 주인공이 아니라 밭 가장자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자리를 봐야 하는 작물들입니다. 미나리, 참나물, 바디나물은 아무 곳에나 심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작물이 아닙니다. 이 작물들은 햇빛, 습기, 바람을 잘 맞추어주면 오래가지만 자리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힘들어합니다. 먼저 미나리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한다는 말은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나리는 습한 땅, 물기가 오래 남는 밭끝, 작은 물길 옆 또는 큰 화분과 스티로폼 상자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산 미나리를 사용할 때는 줄기 끝에 건강한 부분을 남겨 물에 담가 뿌리를 받은 뒤 깨끗하고 촉촉한 흙에 옮겨 심으면 시작하기 쉽습니다. 다만 물길이나 도랑에서 자라는 것을 아무 데서나 캐와 심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나리가 너무 빽빽해지면 속이 답답해지니 중간중간 잘라주어 공기와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참나물은 미나리보다 더 서늘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아침 햇살은 받고 오후에는 그늘이 드는 자리, 이런 곳이 참나물에게 좋습니다. 한여름 7월과 8월의 강한 볕을 하루 종일 받으면 잎이 거칠어지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흙은 촉촉하되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마른 잎을 얇게 덮어주면 뿌리 주변의 온도와 습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확할 때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모두 잘라버리면 다음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린 잎을 조금씩 따고 건강한 잎은 남겨 뿌리가 계속 힘을 모으게 해야 합니다. 바디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나물 성격의 작물은 첫 해부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씨앗은 때로 겨울을 지난 뒤에야 반응하고 땅속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리는 함부로 갈아엎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해는 잎보다 뿌리가 자리를 잡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작물들을 볼 때마다 텃밭도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자라는 작물이 있고 천천히 뿌리부터 내리는 작물이 있습니다. 미나리, 참나물, 바디나물은 바로 그런 작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해마다 조용히 돌아오는 선물이 됩니다. 이제 이 작물들을 한 해 동안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계절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텃밭은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의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돌보면 안 됩니다. 3월에서 4월이 되면 땅이 조금씩 풀리고 지난해 잠들어 있던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때는 투미로 깊게 파기보다 손으로 마른 잎을 살짝 걷어내며 어디에서 싹이 올라오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추, 참나물, 머위의 포기가 너무 답답해 보이면 이 시기에 나누어 심기 좋습니다. 완숙 퇴비도 두껍게 묻는 것이 아니라 뿌리 주변에 얇게 얹어 흙이 천천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에서 6월 초가 되면 작물과 잡초가 함께 빠르게 자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돌나물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면 잘라내고 들깨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찾아주고 아욱이 주작물 옆으로 붙으면 간격을 띄워줍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는 땅이 드러난 곳에 마른 풀이나 툽짚을 가볍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6월 말에서 7월 장마가 시작되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는 더 키우겠다고 비료를 많이 주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풍과 배수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쪽 늙은 잎을 정리하고 물이 고이는 곳은 작은 물기를 터주고 흙 덮개가 너무 축축하게 뭉쳐 있으면 조금 걷어내야 합니다. 땅이 젖어 있는데 또 물을 주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8월의 더위에는 사람도 지치고 작물도 지칩니다. 이때는 수확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침 일찍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나물과 머위처럼 서늘함을 좋아하는 작물은 오후 햇빛을 조금 피하게 해주면 훨씬 편안합니다. 9월에서 10월이 되면 다시 정리의 계절입니다. 부추와 머위는 필요하면 포기를 나누고 들깨와 아욱은 일부를 남겨 씨앗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위치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겉잎이 사라졌다고 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할 일을 다르게 해주면 텃밭은 해마다 새로 시작하는 부담이 아니라 지난해의 뿌리가 이어지는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번지는 힘이 강한 작물을 밭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잎이 예뻐 보이고 잘 자라서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추나 토마토, 오이 같은 주작물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물은 가운데가 아니라 밭두렁, 울타리 밑, 가장자리의 빈 땅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풀을 막겠다고 덮개를 너무 두껍게 덮는 것입니다. 마른 계절에는 덮개가 흙을 지켜주지만 장마철에는 너무 두꺼운 덮개가 습기를 붙잡아 뿌리 주변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덮고 걷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첫 해부터 너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작물은 첫 해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잎이 조금 올라왔다고 모두 베어버리면 다음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수확보다 자리 잡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저절로 올라온 싹을 모두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들깨나 아욱처럼 씨앗으로 다시 올라오는 작물은 너무 빽빽하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아까워도 자주어야 남은 것들이 굵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모든 작물에 같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돌나물과 부추는 물 빠짐이 좋아야 하고
미나리는 촉촉해야 하며 참나물과 머위는 습기는 좋아하지만 물이 고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작물도 금방 힘을 잃습니다. 텃밭을 편하게 만드는 비결은 방치가 아닙니다. 처음에 자리를 잘 정하고 계절에 맞게 조금씩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힘으로 잡초와 싸우는 시간이 줄고 작물이 스스로 땅을 지키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잡초가 싫어서 매번 뽑기만 하면 우리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밭두렁과 가장자리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부추가 다시 올라오고 아욱이 씨앗을 남기고 들깨가 경계를 세우고 돌나물이 땅을 덮고 머위가 그늘진 자리를 살리고 미나리가 촉촉한 곳을 채우고 참나물과 바디나물이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작은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작물이나 아무데나 심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이 많은 곳에는 햇볕을 좋아하는 작물을, 습한 곳에는 물기를 좋아하는 작물을, 서늘한 그늘에는 천천히 자라는 산나물 성격의 작물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작물이 자라는 가운데 두둑에는 번지는 작물을 함부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더 키우겠다고 욕심내기보다 통풍과 물 빠짐을 보고 한여름에는 작물도 지친다는 마음으로 수확을 조금 늦추고 가을에는 일부를 남겨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텃밭도 힘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풀을 뽑아도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리도 무릎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텃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풀과 매일 싸우는 대신 좋은 작물이 먼저 자리를 잡게 하고 빈 땅을 그대로 두는 대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땅을 덮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큰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밭 한쪽, 울타리 아래, 물길 옆, 그동안 풀만 뽑던 작은 자리 하나만 살펴보세요. 그곳이 마른 곳인지, 습한 곳인지, 하루 종일 해가 드는지,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작물 중 하나만 골라 심어보세요. 내년 봄,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새순을 보게 된다면 텃밭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밭에서는 어떤 잡초가 가장 힘들게 하나요? 또 오늘 소개한 작물 중 어떤 것을 먼저 심어보고 싶으신가요? 계신 지역과 밭의 상황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푸른 텃밭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도 덜 힘들고 더 오래 즐기는 텃밭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텃밭은 잡초가 하나도 없는 밭이 아니라 모든 자리마다 제 역할이 있는 밭입니다. 그 작은 자리를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 가시면 됩니다.